4월 29일 월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국제부 박소연 심수미입니다. 네, 오늘은 좀 흥미로운 걸 갖고 왔어요. 네, 재밌는 기사를 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. 까르띠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좀 국내 소비자들에게 또 사랑받는 브랜드이고 또 좀 어떻게 보면 계속 가격 인상을 좀 하면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 호구 잡는 거 아니냐, 봉으로 보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식의 뭐 댓글들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 뉴스를 보고 좀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이 영상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까요? 지금 이 남성이 단돈 19,000원에 무려 1,900만 원짜리 귀걸이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그러니까 단돈 4만 원에 어쨌든 4천만 원어치의 그 귀걸이를 득템을 한 거죠. 이게 지금 보시는 게 그래서 그 결국 받아내서 귀걸이 언박싱 하는 거고요. 지금 방금 보여준 건 향수였고. 아, 향수였어요? 샘플이? 네네, 향수 샘플이고. 그냥 딱 던지잖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보증서. 네. 뭐 이런. 좀 2024년 4월 23일 날짜로 네네. 보증서입니다. 네,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승전품을 좀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 영상을 좀 찍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. 로겔리오 비아레알이라는 멕시코 남성입니다. 까르띠에 홈페이지를 작년 12월에 그냥 둘러보다가 원래 사실 이 까르띠에가 명품인지도 몰랐대요. 근데 엄청 비싼 것들 가운데 딱 요 아이템 하나만 237페소, 우리나라 돈 19,000원. 왜 얘만 싸지? 하고 얼른 이제 장바구니에 두 개를 담은 거예요. 근데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공이 3개가 더 붙어서 이제 홈페이지에 정정이 된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저 귀걸이인데요. 저게 제품명은 이제 클래시드 뭐 이어링이거든요. 근데 저기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.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없는 버전보다 훨씬 비싸서 1,900만 원짜리입니다. 네. 그냥 보시면 이겁니다. 바로 네, 홈페이지 캡처한 건데요. 네. 우리나라 홈페이지에는 지금 1,6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네, 곧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또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거를 또 두 개나 샀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얼마나 지금 정말 횡재를 한 셈입니다. 근데 지금 당연하지만 까르띠에서는 처음에는 못 준다 그랬대요. 이거 실수다 우리 홈페이지 상에. 근데 이거 취소하면 너 이거 주문 취소하면 우리가 샴페인하고 미안하니까 야 여권 지갑 줄게 뭐 요 정도를 계속 회유를 하는데 가죽으로 된 여권 지갑. 네. 비아레알이 주문을 취소하지 않았던 거죠. 계속 이제 막 우리 싫다 나 그거 못 받는다 해서 이제 막 엄청 이제 현지에서도 막 인터넷에서 대전이 일어났다고 해요. 막 이 비아레알을 응원하는 측과 또 이거 너무 날강도 아니냐라고 하는 측과 그래서 거의 이제 지금 4개월을 끌어왔던 소송이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상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까르띠에가 일종의 백기를 들고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품을 이제 줘서 이제 The War is Over라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X의 계정을 올리면서 이렇게 영상도 또 언박싱한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사실 우리나라라면 가능한 일인가?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멕시코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?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저희 신기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 배경을 알아봤던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오늘 박수영 기자랑 저랑 안 되는 이 스페인어를 열심히 유튜브와 현지 언론들을 막 뒤져서 봤더니 이 프로페코라는 데가 있대요. 현지 우리나라 일종의 소비자 보호원 같은 곳인 것 같은데 연방 소비자 보호국 여기에다가 이제 이 비아레알 씨가 제소를 합니다. 했더니 이제 처음에 까르띠에는 우리가 이 명백한 오류를 바로 알아차리고 수정을 했다. 그러니까 이 거래도 무효다.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. 비아레알은 무슨 소리냐? 내가 샀다는 그 구매를 확인하는 메일도 나한테 보내주지 않았냐. 그러니까 이 비아레알 씨가 되게 똑똑하게 잘 대처했던 거는 자기도 이제 아마도 이상했으니까 그랬겠죠. 그 가격이 이상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자신의 구매 당시의 어떤 인터넷 캡처 화면 또 이 까르띠에로부터 받은 구매 확인증 메일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저장을 해두고 이 프로페코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약간 유리하게 좀 끌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프로페코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 같은 된 거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근데 거기서 이제 4개월 동안에 이제
대전을 치렀는데 결국은 이 비아레알 씨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증거를 되게 치밀하게 남겼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인증샷도 찍고 그리고 까르띠에로부터 이 구매가 인증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인증서도 받았다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멕시코 소비자법도 저희가 찾아본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소비자법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제일 결정적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? 이 7조입니다. 이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급업체는 가격, 요율, 보장, 수량, 품질, 측정 등등등등등 해서 소비자와의 체결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서비스, 상품 또는 서비스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소비자법 제7조가 있는 게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 비아레알 씨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언론이 그렇게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되게 여러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도 1심, 2심, 3심처럼 좀 여러 단계가 있었을 텐데 끝내 어떤 프로페코가 비아레알 씨의 손을 막 딱 이렇게 땅땅땅 뭐 이렇게 찍어준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제 워낙에 여론 자체도 아까 저희 틱톡 같은 것도 좀 여러분 하지 않았나요? 네.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 비아레알 씨가 구매했을 때 기록했던 영상입니다. 내가 얼마 지금 이 밑에 보시면 237페소에 구매했었다는 게 다 캡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.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놓은 거고 언제 이렇게 구매를 체결했으며 그것도 이제 까르띠에로부터 구매 체결 약정서를 받았다 이러한 인증서를 다 저장을 해놨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거를 계속 이 비아레알 씨가 온라인상에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. 여론전을 좀 펼쳐서 멕시코에서는 여론을 보면 그 비아레알 씨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금 아무래도 좀 더 대중들이 좀 응원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틱톡 같은 데 보면 뭐 되게 레슬링 장면에다가 한쪽에다가는 까르띠에 한쪽에다가는 비아레알 얼굴을 이렇게 합성한 영상 같은 것도 좀 떠돌기도 했고 이 비아레알 씨가 까르띠에로부터 이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좀 패러디 영상물이 올라오더라고요.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대기업을 특히나 이제 까르띠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. 괜찮으시죠? 네, 정말 글로벌 대기업인데 이렇게 좀 콧대 높은 그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막 대차게 좀 붙어서 좀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자, 이 배경음악이 그 리한나의 다이아몬드더라고요. 네. 그 얘기하면서 자, 이 귀걸이야 사실은 이렇게 패러디 약간 비아레알 씨를 응원하는 그런 글들이 영상들이 많더라고요. 이거는 틱토커가 올린 그런 영상입니다. 근데 아무래도 사실 이 뉴스를 보면 그럼 나도 만약에 이런 횡재를 잡았을 때 이렇게 뭐 사실상 일종의 로또라고 할 수 있잖아요. 4만 원을 내고 4천만 원짜리를 얻었다는 나도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또 많았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이런 전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조금 쉽지는 않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일단 아까 그 멕시코 연방 소비자법은 훨씬 이제 소비자 보호에 좀 더 중점이 돼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민법 109조에 이게 있습니다.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. 근데 뭐 여기에서도 뭐 얼마나 중대한 과실이냐 또 뭐 어떤 고의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뭐 돼 있겠지만 뭐 그동안의 판례를 봤을 때는 이번 사실 거의 99.9%의 가격만 내고 한 거잖아요.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프라다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. 2020년도 사례입니다. 0이 2개 이번에는 0이 3개가 빠진 가격이었는데 그때는 0이 2개 빠진 가격이었어요. 그러니까 2020년도였죠. 네, 이게 네. 그때 한참 좀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에요. 지금 홈페이지에 보이시죠? 네. 보통 저 가방이 한 200만 원, 300만 원 하는 가방인데 네. 불과 2만 원, 3만 원에 올라온 겁니다. 네. 이거 가격이 안 보이네요. 네. 근데 이때 사실 뭐 구매하신 분들 실제로 득템했느냐 못했어요. 왜냐하면 민법도 민법이지만 이 프라다 약관에 아예 명시가 돼 있었답니다. 고객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주문을 그냥 거부할 권리가 있다. 그 사례로 웹사이트 가격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상관없다 이런 약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프라다
약관도 그랬을뿐만 아니라, 그러니까 뭐 한국지사겠죠. 프라다 한국지사 약관을 보면 이제 고객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주문을 승낙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러한 약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 109조에서도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득템, 로또는 거두기 어렵다. 쉽지 않다. 라는 말인 거죠. 근데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이 중대한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민법 109조에 이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. 근데 좀 더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 가격에서 표시된 가격과 뭐 몇 퍼센트 정도의 차이, 뭐 한 10% 정도의 차이면 뭐 중대한 과실이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,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반면에 그런데 만약에 50% 이상인 경우 가격 차이가 이제 프라다 같은 경우 뭐 99%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라고 보더라고요. 근데 사실 퍼센트가 꼭 결정적인 것 같지도 않은 게요. 작년에 테슬라 코리아가 이 SUV 모델인 Y 후륜 구동 모델을 또 이렇게 가격 착오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이때는 원래 5,699만 원짜리를 네. 5천만 원으로 올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5,700만 원짜리에서 한 700만 원이 빠진 거니까 한 10% 안 돼, 10몇 프로 정도를 약간 실수를 한 건데 사실 받아줄 법도 한 가격이잖아요. 근데 이거 인정 안 됐거든요. 그냥 우리 미안해요. 이거 시스템 오류였어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 공지를 해버리고 그냥 끝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나라는 이 판매자의 어느 그런 걸 좀 재량을 좀 보호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. 특히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 소비자 법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. 여기 제15조 2항.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매자가 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그러니까 사흘 이내에 환급하거나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.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3일 이내에만 미안한데 우리 못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뭐 면책되는 그런 규정들이 또 있어가지고.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거 아니냐?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근데 뭐 듣다 보니. 근데 또 이게 또 그래도 가격 이제 잘못 기재하는 거라면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 직장인으로서 그 실무자의 입장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럼 만약에 또 그 직원이 온팡 뒤집었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.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격 오류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가 아니라 이번 멕시코 뉴스에 좀 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좀 더 와 하고 좀 주목했던 거는 약간의 어떤 그 재작년이었나요? 막 계속 코로나 시국에 인상을 막 엄청 할 때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. 까르띠에가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인상이 딱 된 날 인상을 예고했고, 그러니까 인상 예고한 시점부터 사람들이 엄청 샀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인상 딱 예고한 날 기존에 이미 구매가 완료됐던 사람들이 그 주문건이 다 일괄 취소가 돼가지고.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한 적이 있었죠. 네. 이때도 2022년 12월 얘기인데 이때 이제 12월부터 평균 가격을 8%에서 10% 가격 인상하기로 했었는데 까르띠에가 인상을 하루 남겨둔 시점에 무더기로 그러니까 미리 선주문했던 사람들의 그런 주문을 다 취소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. 나는 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구매하기로 약속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까르띠에 측이 됐어. 이거 너네 그 가격 오른 가격으로 사. 이렇게 취소를 해버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이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한 거다. 홈페이지상의 오류다라고 강제로 그냥 계약 관계를 취소해버린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나중에 또 후기 같은 걸 좀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배송을 받은 걸로는 나타났습니다. 이게 오른 가격이 아니라? 왜냐면 이게 까르띠에 입장이 이래요. 까르띠에가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한 건 가격 조정으로 인한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생긴 오류였다라면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다 배송할 거다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일단 뭐랄까
일단 사람들 기분 문제죠. 되게 취소됐을 때 되게 당혹스럽고 일단 사람들이 좀 불쾌한 그런 경험들이 좀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. 약간 여론을 봤던 거네요, 그러면요?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? 이게 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또 소비 시장인데 뭐 아예 이런 걸로 또 날려버릴 수는 또 없잖아요. 네.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찾아봤더니 한국이 네. 1인당 명품 소비 1위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? 아, 네네네. 아, 그래요? 그랬어요? 아니요, 몰랐어요. 중국과의 좀 박빙이었을 것 아니요. 같은데. 미국이 1인당 35만 원. 네. 한국이 1인당 40만 원입니다. 세계 1위. 네. 당당히 세계 1위. 그래서 지금 명품 업체로서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소중하면서도 또 약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잡은 물고기로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의 네, 생각도 어느 정도 들고요. 방송 끝나시려고 지금 마무리 멘트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좀 약간 할 얘기 남았어요. 아직.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남았던 부분이 과연 정말로 멕시코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 비아 레알 편에 들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해소되지 않는 문제이긴 한데 물론 지금 보면 흐름을 보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원에서 땅땅땅 결론을 내려준 것도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분석을 하긴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멕시코 현지 변호사의 인터뷰를 좀 인용해서 썼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는 까르띠에가 유리할 수 있었다. 결국은 이 까르띠에의 실수가 인정될 수 있었다라고 그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난 2월에 멕시코 웹사이트에서 그 플레이스테이션 5를 그 콘솔을 주문했던 가격이 소니에서도 가격을 30% 낮춰서 주문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니 측에서는 이거 실수였으니까 제 가격에 팔겠어라고 하니까 소비자 집단 소송이 한번 있었는데 그 소송을 보고 나서 이제 까르띠에에서도 그냥 우리 이 건을 이렇게 마무리하자 이렇게 손을 든 것 아니냐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추측 그야말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뭐 사실 그렇죠.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 뭐죠 아마존 같은 데서 뭐 외장하드를 한 3분의 1 가격에 잘못 올렸다가 뭐 그때는 완전 다 배상해 준 건 아니지만 그냥 도의적으로 뭐 일부 그냥 뭐 상품권 같은 걸 좀 준다거나 그러니까 꼭 법적으로 이렇게 꼭 물어줘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어떤 판례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멕시코 까르띠에 입장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적고 들어간 배경이. 그렇죠. 왜냐면 아까 소니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명이잖아요. 근데 이분은 딱 혼자였기 때문에 뭐 사실 집단 소송하고는 또 약간 또 결이 다르긴 결이 하지만요. 달라서. 여튼 그래도 이번 일 준비하면서 상상해보는 좀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나 같으면 이런 로또에 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? 저라면 언박싱하지 않고 잘 갖고 있다가 더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몰래 오를 판다. 테니까. 근데 이 남성도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이분이 그 멕시코에서 외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우리 어머님한테 이 귀걸이를 전달하겠다.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직도 빚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러한 이 남성의 센스 덕분에 여론전에서도 승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또 오늘은 이쯤에서 할까요? 오늘 좀 여러 가지 요새 뭐 사실 세계 뉴스라고 하면 계속 이스라엘 뭐 전쟁, 우크라이나 전쟁 또 아니면 뭐 기상 위기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우울한 뉴스 속에서 그래도 뭐가 좀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다가갈까를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될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